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큰 게 좋을까, 아름다운 게 좋을까? 트럼프 파월 때문에 ADP 넘버 아웃, 판사 시진핑 푸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달러트리 실적 발표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처음에 그 임기가 정해져 있었나요? 단기적으로. 어쨌든 그 끝날 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났잖아요. 겉으로는. 그래서 황금 열쇠를 받고 이제 나가서 안 그래도 이제 어려움에 처한 테슬라를 구하러 갔는데요. 스페이스X도 뭐 그 언론에서는 실패라고 했지만 특히 국내 언론이. 근데 이제 그 7차, 8차, 9차 발사 때 스페이스X의 어떤 그 문제점이나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것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실패로 규정짓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얘기 같고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지금 돌아가자마자 뭐 유럽에서 그 매출 비중 떨어진 거라던가 중국의 이 비아디 자동차에 그 밀리는 부분, 이제 더 이상 테슬라에 웃돈을 주고 살 만큼 뭐 다른 성능이 뛰어나지 않는다 이런 평가도 받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진화하러 갔죠. 스페이스X 그 발사도 지금 그 진두지휘를 하고. 근데 이제 겉으로 아름다운 것과는 다르게 앨런 머스크가 자꾸 X에다가 안 좋은 얘기를 올리니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뭐 겉으로는 그거는 뭐 원래 그랬고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아무렇지 않다고 표현을 하지만 신경이 쓰이긴 쓰이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원 의장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아주 트럼프에 충성적인, 그렇죠? 지금 이번에 한 표로 통과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7월 4일인 독립기념일까지 상원에서 통과하라고 공을 넘겼는데 그 공을 넘기려면 일단 하원이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트럼프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 다음에 나왔을 때 선거에 떨어뜨려야 된다고 했지만 인터뷰에서 그 공화당 의원들은 절대 찬성표를 던질 이유가 없다라고 끝까지 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 빼고 나머지 반대 사람들을 찬성으로 돌려 세우면서 한 표로 극적으로 통과시킨 이 의장의 큰 역할이 있었죠. 그리고 항상 그 백악관이라던가 이런 그 연설을 할 때 트럼프 뒤에서 지원 사격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죠. 자, 그 스파이더맨의 옛날 그 탤런트를 닮았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그분이 떠올라요, 자꾸. 어쨌든 일론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와 일론 사이의 어떤 관계는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뜨거웠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죠? 아니, 테슬라의 모델들을 쫙 늘어세운 다음에 거기서 바로 그냥 그 빨간색 테슬라를 구매해 줄 정도였잖아요. 트럼프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 정도의 어떤 신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 퍼포먼스라고 해도 굉장히 지금 그 좋은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요소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트럼프랑 머스크랑 이제 주말에는 항상 UFC 보러 다니고 막내 아들 목마 태워가지고 백악관에 놀러 오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저거는 친밀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관계. 그리고 젤린스키한테는 그렇게 뭐 복장 가지고 그랬으면서 지금 머스크는 그냥 그 자켓에다가 티셔츠 입고 와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다 정장에다가 다 갖춰 입고 마치 그 뉴욕 양키스의 그 신사들처럼 그렇게 하고 왔는데 트럼프는 머스크는 그렇게 납두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떤 과정에서 조금 그 어그러짐이 보이니까 이 며칠 전에 농담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사실 뭐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또 이상해지겠죠. 머스크가 갑자기 이 인터뷰를 보고 X에다가 다른 얘기를 올려버리면 이제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또 발생되겠죠. 나는 뭐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없다면서 뭐 난 농담으로 안 하고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자꾸 뭐 농담으로 받아들이니 이렇게 하면은 진짜 사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농담을 하려고 했던 거다. 그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은 클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된다는 거예요. 크면 크고 아름다우면 아름다웠지 크고 아름다운 건 있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머스크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무리 트럼프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인이라고 대대적으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게 크고 아름다운 게 있을 수 없다고 부정을 해버리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있다고 했는데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해버리니 그것도 가장 친밀한 관계였던 앨런 머스크가. 그래서 어쨌든 뭐 인류 역사상 어떤 정부도 한 법안으로 1조 6천억 달러, 그다음에 6조 달러를 삭감한 적이 없다.
이런 엄청난 법안. 그러니까 크면서 아름답다. 결국에는 앨런 머스크가 그런 말을 한 걸 농담일 수도 있고 진지할 수도 있지만 내가 30분 통화를 하면서 설득을 했다. 뭐 후속 그 얘기를 앨런 머스크 얘기가 나오겠지만 설득을 했고 이렇게 삭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맞다고 그렇게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백악관의 홈페이지에다가 그 어떤 팩트 체크죠. 팩트 체크들을 올렸습니다. 지출과 적자를 줄이는 가장 큰 아름다운 법안. 자, 앨런 머스크를 설득을 했지 앨런 머스크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완전히 박아버렸죠. 그렇죠? 가장 큰 아름다운 법. 앨런 머스크가 이런 게 없다며요. 크고 아름다울 수가 없다. 이게 동시에 있을 수가 없다며요. 근데 백악관 홈페이지에 딱 박아버렸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건 있다. 당연하겠죠.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갑자기 백악관에서 크고 아름다운 건 앨런 머스크 얘기 들으니까 없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작고 아름다운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모양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모양 빠지는 걸 떠나가지고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처음부터 완전히 지금 그 세팅을 해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제 줄일 생각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사기와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기는 가장 큰 아름다운 법안은 지출을 증가시킵니다. 이게 사기랍니다. 백악관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건. 그리고 거짓말은 뭐냐? 가장 큰 아름다운 법안을 적자를 가중시킨다. 앨런 머스크를 하원 의장이 설득을 했지만 앨런 머스크의 말한 거에 완전히 반박한 내용이죠. 앨런 머스크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큰 아름다운 법안은 없으며 이 지금 법안 자체가 적자를 엄청나게 가중시켜서 내가 도지 효율부 수장으로 130일 동안 일했던 그 줄이려고 했던 노력이 물거품 됐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랍니다. 일단 사기에 대한 내용이죠. 가장 큰 아름다운 법안은 지출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거죠. 바로 CBO. 의회 예산국. 지금 트럼프,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금 3인방이 항상 그 어떤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속 집중 지원 사격하는 3인방 쓰리톱이라고 했죠. 그 3명의 입에서 똑같이 이 의회 예산국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 나오죠? 이 의회 예산국의 예상치 자체가 틀렸으며 여기에서 공화당에 후원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고 민주당 의원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트럼프를 싫어하여 트럼프 시대의 어떤 공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예상치를 이상하게 잡아서 그러니까 GDP에 대한 예상치죠. GDP 예상치를 1.8로 잡아놔가지고 1.8이라는 덩치에서는 우리가 부채 비율이 굉장히 커지게 느껴진다. 하지만 우리는 GDP 목표치가 최소 3%다. 의회 예산국의 CBO의 예상치 자체가 틀렸다. 자, 그리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1조 7천억 달러. 아까 그 하원 의장은 1조 6천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 수치가 나왔죠. 1조 6천억 달러랑 6조 달러가 나왔죠. 1조 6천억 달러랑 1조 7천억 달러 약간의 차이가 있고 6조 달러는 여기 맨 뒤에 나옵니다. 여기 6조 6천억 달러. 그 두 개 얘기한 게 이거예요. 사기와 거짓말에 대한 내용이 아까 연방 하원 의장 이 말한 내용의 두 개 수치랑 여기랑 똑같죠. 그리고 여기다 밑줄을 그어놨잖아요. 의회 예산국조차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의무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근데 이게 우리한테 공을 돌리기 싫어가지고 이 얘기는 안 하고 있다. 이거겠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조정 기준으로 뭐 2005년부터 뭐 과거에 있던 이런 유사한 조정 법안에 의한 지출 감소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랑은 상대도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예전에 있던 거 가장 최근에 뭡니까? 2005년에 인플레이션 조정 기준으로 1,400억 달러를 줄였는데 우리는 지금 단위 자체가 틀리다. 1조 7천억 달러다. 10배 넘죠, 지금. 자, 근데 원 빅 뷰티풀 법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앨런 머스크는 이게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빅이면 빅이지 뷰티풀이면 뷰티풀이고 빅 뷰티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있다. 원 빅 뷰티풀 법안에 1조 7천억 달러의 절감. 그리고 이게 영구적인 법 개정이라고 합니다. 영구적인.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절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내용이죠. 사실이. 조정 법안이지 지출 법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정을 해서 바꾼 거지 이게 무슨 지출이 일어난 게 아니다. 그래서 지출 증가라는 게 사기랍니다. 지출이 아니라 그냥 조정해서 이만큼 절감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지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그다음에 거짓말, 적자를 가중시킨다는 거. 여기 또 밑줄 쫙 그어놨죠. 예측. 아예 따옴표까지 쳐놨어요, 이제. CBO에서 혹은 CBO 포함해서 예측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GDP 10년 예상치를 1.8로 잡았다는 것도 얘기 드렸는데 또 다른 예측은
2017년 1기 때 했던 감세가 만료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감세가 만료가 안 됐다. 지금 이번에 통과가 돼서 상원에서 7월 4일까지 통과가 되면은 2기 때도 또 감소가 되는 건데 CBO는 트럼프 2기 때는 이거를 안 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지금 요거를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하원 의장이 했던 것 중에 1조 6천억 달러 저거랑 비슷한 거 있었고 6조 달러가 또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나와요. 10년 동안 최소 6조 6천억 달러의 적자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게 될 거다. 이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에는 이 큰 사기와 거짓말에 대한 반박 2개를 올렸고요. 연방 하원 의장이 한 말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경제 지표를 봐야겠죠. 트럼프 파월 때문에 ADP 넘버 아웃. 자, 이 지금 민간에서 발표되는 그러니까 ADP가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의 어떤 근로자들의 연봉 데이터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추출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5월 달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이게 나오고 나서 이제 정부에서 고용 데이터가 보고서가 발표가 되잖아요. 거기 실업률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물론 트럼프가 그런 짓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중국에서 많이 하죠. 중국은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공산주의라. 마사지라고 하죠. 이 데이터들을 만약에 마사지를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트럼프는 바이든 때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로자를 늘리려고 싼 근로자를 막 늘리면 돼요. 갑자기 보도블록을 바꾸는 단순 단기 노동자들을 막 하면 갑자기 늘어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 트럼프가 물론 마사지까지 하려나 싶지만 지금 어제 이걸 보고 엄청나게 뿌리 받았더라고요. 일단 지금 그래프도 여기 완전히 밑에 보시면은 여기가 저점이었잖아요. 항상 2023년부터 있는데 2023년에 이 정도가 대략적으로 12만 건 정도로 보이죠. 여기가 저점이었는데 지금 저점이 붕괴됐잖아요. 그렇죠? 2년 만에 저점이 붕괴돼서 아래로 완전히 꼬꾸라져 내려가 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지난 4월 6만 명 대비 증가폭이 크게 감소했고요. 전월 대비 지금 3만 7천 명짜리가 나왔거든요. 37K. 3만 7천 명인데 지난달에도 작았는데 그게 6만 명이었고 이번에 또 이제 이 컨센서스 있죠. 전문가 전망치가 11만 명이었어요. 거의 반토막 이하잖아요. 반토막에서 3분의 1 토막 사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안 좋게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될 정부에서 나오는 고용 보고서 저기는 민간 기업에 대한 거고 정부의 어떤 지자체나 이런 걸 포함한 게 또 나오죠. 그것까지 만약에 고꾸라진다면은 굉장히 지금 그 관세 전쟁으로 인한 일자리 부담 이런 부분이 지금 나와버린다. 이거는 지금 하드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수치로 찍히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 데이터는 사람의 마음을 물어본 거고 PMI라던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라던가 컨퍼런스보다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거잖아요. 가게나 기업에 설문을 돌려갖고 너네 마음이 어때?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어떠니? 향후에 대한 어떤 소득 수준이 어때? 기대 수준 이런 걸 물어보는 마음이에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그리고 지금 이것들은 하드 데이터죠. 직접 찍히는. 근데 지금까지 하드 데이터를 강조했잖아요. 내가 인플레이션 다 잡아줬다. 실업률도 낮춰줬다. 고용도 늘어나고 있다. 그럼 이제 너네가 FRB가 할 일을 다 해줬는데 왜 금리를 안 내리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드 데이터가 나쁘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 받아보는 거죠. 11만 5천 건 예상됐는데 3만 7천 건. 완전히 지금 이 예상치에 거의 막대 그래프 보면 3분의 1이죠. 지금 계속 예상치 하위가 두 달 연속 나왔어요. 그렇죠? 세 달 전에는 예상치 상회가 나왔죠. 그런데 지금 2달 연속 예상치 하회가 나오면서 그리고 폭이 더 작아졌어요. 6만 건에서 3만 7천 건.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되는 게 지금 문제다. 자,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는 보통 대부분 ISM PMI를 지금 써서 어제도 ISM이 다 대대적으로 보고가 됐죠. 50도 저기 미만이 나와버려가지고. 근데 항상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발표되는 글로벌 PMI랑 ISM의 PMI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발표되는 PMI는 잠정치가 한 번 더 나오잖아요. 이제 확정치가 나온 거고. 자, 여기서 이 지금 S&P의 서비스업은 예측치 52.3을 넘는 53.7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50을 초과하니까 경기에 대한 전망이 좋은 거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 거는. 근데 ISM, 구매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나온 거는 52가 예측이었는데 49.9가 나왔고 50을 내려갔다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 거예요. 보통 저렇게 물론 ISM의 비중을 더 높게 쓰죠. 근데 이제 두 개가 다르게 나왔는데 50 초과인 것보다 50이 깨진 거를 써야 그렇죠? 좀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클릭이 이게 더 들어가요.
왜냐면 50 초과해가지고 연속으로 초과했다는 것보다 50 미만이 몇 달 만에 박살이 났다. 이게 더 자극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49.9가 나왔다. 그래서 S&P는 상회를 했는데 49.9가 나왔다는 거에 주목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열이 받았습니다. ADP 번호 아웃! 너무 늦었습니다, 파월 의장. 자, ADP 지금 고용보수 자기가 하드 데이터를 항상 선전을 했는데 이게 낮게 나와버리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파월 의장은 이제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는 믿을 수 없어요. 유럽은 9배나 낮췄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또 가했고요. 저번에 트럼프가 지금 백악관으로 불렀잖아요. 이번 6월 달에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어떤 금리 결정할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은 30년 만에 최고의 5월을 보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30년 만에 최고의 5월을 보냈는데 이 ADP, 이 지금 지표가 이렇게 나온 거는 파월 때문이다. 내가 파월 의장을 건드릴 수 없으니 알아서 해라. 그렇죠? 최고의 5월을 망치기 싫으면 이 얘기 하는 겁니다. 6월이죠, 이제. 자, 그리고 트럼프 관세를 막는 3명의 판사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지금 관세를 막기 위해서 이 지금 하급 법원의 그 판결이 처음에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혀가지고 지금 일단은 이어지고 있잖아요, 관세가. 근데 관세를 막았던 3명의 판사가 수십 년 동안 민주당 활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링크를 또 올리면서 음모론을 또 제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푸틴하고 시진핑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푸틴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푸틴이 끝낼 생각이 없답니다. 분명히 대선 운동 기간에 2주 만에 자기가 끝낼 수 있다고 자신했죠. 근데 끝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의회에다가 또 공을 돌렸네요. 왜냐하면 지금 상원에서 저번에 나온 거 있죠. 예를 들어 러시아산 원유나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국가에게 500% 간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지금 법안이 상원 통과 직전에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찬성하고 있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의회는 트럼프에게 푸틴을 강압할 수 있는 지렛대를 줄 수 있다고 올렸습니다. 이거 왠지 주변에서 도와달라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푸틴하고 계속 친구라고 했고 친밀하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혼자 뿔 이렇게 나가기가 그러니까 의회에서 도와주면 내가 지렛대의 원리로 더 압박을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자, 그리고 시진핑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좋아합니다. 맨날 이 얘기를 합니다. 좋아한다고 저런 표현만 보면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를 봐야죠. 시진핑 주석을 좋아하는데 그는 매우 강인하고 거래를 상사시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푸틴하고 시진핑이라는 존재,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판사라는 존재들, 이게 지금 트럼프를 가로막고 있는 주체라고 지금 생각이 되네요. 자,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솔직입니다. 클라우드 보안 업체죠. 저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사태 한번 크게 났었잖아요. 우리나라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뻥 나가지고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의 클라우드 보안을 이용한다고 해서 이게 주가가 급락했던 적이 있어요. 클라우드 보안 지금 시대 계속 중요해지죠. 인공지능, 클라우드 이런 서비스들 때문이죠. 우리가 컴퓨터 사양이 좀 낮아도 이제 클라우드를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고 대신에 보안이 철저하지 않으면 내 개인정보 다 날아가겠죠. 자, 어쨌든 매출을 보겠습니다. 매출은 1.20 빌리언 달러 나와서 플러스 20% 증가했습니다. 외형 성장에 일단 성공을 했군요. 자, 근데 순이익단에서 낸 로스가 나버렸습니다. 110.2 밀리언 달러 손실이 나버려서 EPS가 아니라 LPS네요. 로스 퍼 쉐어. 주당 0.44 이 손실이 났고요. 전년 동기 대비는 순이익 EPS가 0.17이 났는데 마이너스 0.44 전환이 돼버렸고요. EPS 이 일회성 비용을 조정해주자 0.73으로 올라가긴 했으나 그게 마이너스 8% 감소한 수치입니다. 자, 이 지금 매출 비중은 아주 간단해요. 서브스크립션, 구독 서비스죠. 이 팔콘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크라우드 소프트웨어 홀딩스에 이 보안 서비스를 구독료를 내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전문가용 서비스인데 일부 한 5% 미만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저런 일반 구독을 쓰죠. 그게 95.2로 이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죠. 리큐어링이 중요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매출이 중요해요. 왜냐면 구독 서비스, 넷플릭스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시즌3 본다고 잠깐 가입했다가 그거 그냥 주말에 정주행 해버리고 바로 탈퇴해버리고 넷플릭스 가입 안 해버리면 가입자가 쌓이질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서비스라는 개념에서는 똑같아요. 보안이냐 OTT냐만 틀린 거지. 매년 지금 쌓여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좋은 겁니다. 이 보안 구독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에서는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매출이 중요해요. 매년 반복되는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존 구독자들은 구독 서비스를 하고 신규 구독자 서비스가 계속 추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은 지금 막혀 있는 모습이고요. 21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모습이죠. 주봉도 지금 사실 최고가예요. 이번 주에 최고가를 최고점을 뚫은 다음에 지금 조정을 살짝 받고 있죠. 자, 월봉 봅시다. 자, 주당 순손실이 나왔고 그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주자 주당 순이익이지만 전년동기 대비해서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주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자, 지금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세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 같이 갑니다. 우리가 하드웨어, 엔비디아나 이런 데 주목하고 있잖아요. 슈퍼칩 만질 수 있는 거. 소프트웨어도 같이 성장합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역사상 최고가 수준이에요. 자, 달러트리 보겠습니다. 달러 스토어죠. 우리나라 다이소 같은 거. 4.6 빌리언 달러로 11% 외형 성장 성공했고요. 순이익도 344.4밀리언 달러, 14% 성공했고요. EPS도 1.61 플러스 17% 증가했고요. 이 조정해주자 1.26으로 조금 줄었으나 이 수치가 중요하죠.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2% 증가했습니다. 자,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매출이 아니죠. 달러트리 가가지고 무슨 구독 서비스 하지 않으니까요. 이건 뭐가 중요해요? 코스트코, 월마트, 뭐 달러트리 다 마찬가지, 메이시스 이런 것들 유통들. 세임 스토어 세일스 트렌드 이게 중요하죠.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좋게 나왔죠. 5.4로 뛰었습니다. 계속 0.7, 1.8, 2% 조금씩 늘다가 5.4가 늘었어요. 비교 대상 가능한 매장에서 매출 성장률이 5%가 넘게 나왔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상황이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에게 뭐 기회가 와서 이걸 잡겠다 이 얘기가 있고 CEO 얘기가 이게 저번 분기 건데 왜 편하냐면 저번 분기에 이게 있었잖아요. 패밀리 달러라는 회사 여기 보세요. 이 지금 마이너스 12% 하는 이 저기 없애야 되는 부분. 요거를 인수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막 외진데 있어서 막 총기 사고 나고 직원 위협해가지고 막 돈 뺏고 막 물건 다 엉망진창 만들고 사람들이 누가 가요 거기서 외진데 가고 더럽고 그 강도 사건 일어나고 아무도 안 갔죠. 괜히 외형 성장하려고 이거 인수했다가 실적이 악화됐어요. 그런데 저번 분기에 이거를 매각을 시켜버렸잖아요. 이걸 매각시켰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매장 매출 성장률 저기 올라가고 패밀리 달러 폐점시켜버린 거 이거 이제 저기 없어지고.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밑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일봉상으로. 그렇죠? 일봉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자,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에서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월봉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면은 달러 스토어가 불황을 타고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2013년부터 꾸준히. 그러다가 여기서 무너졌거든요. 외형 성장을 더 하려다가. 그리고 이제 딱 어디서 걸렸느냐? 여기 200일선이죠. 200개월선. 200개월선 근처에서 걸려서 200개월선은 10년 동안 닿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사실 저점 매수의 구간이기도 했어요. 어쨌든 밑에서 올라오고 있다가 지금 20개월 선에 막혀 있는 모습이죠. 200개월 선과 220개월 선의 사이에 있다. 저거를 뚫고 10개월 선, 20개월 선, 50개월 선이죠. 50개월 선이 120달러까지 가려면 아까 전에 패밀리 달러의 어떤 패밀리 달러를 매각한 그 부분에 어떤 효과가 지속이 되면서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이 계속 올라간다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아까 전에 파월에 대한 얘기를 넣어봤습니다. 지금 만약에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지금 백악관으로도 불렀고 트루스 소셜을 맨날 저렇게 올리고 있는데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이번에는 FRB를 직접 찾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 트럼프 파월 금리 만약에 안 내리면 쳐들어간다. 쿵짜자 쿵짜.